청약 어디서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용이 박지민입니다. 여러분, 2020년 2월 3일부터 드디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 국민은행 청약 사이트를 대신해서 한국감정원의 새로운 청약 시스템 청약홈이 오픈했습니다. 청약홈이 왜 나왔느냐? 기존에는 무주택기간이나 재당첨 제한기간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확인하고 입력하는 부분이 헷갈리고 어려웠잖아요. 예를 들면 가점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 건데요. 이걸 하나라도 잘못 체크하면 부적격 판정이 났던 거죠. 이걸 많이 개선한 게 바로 청약홈입니다. 그래서 올해 청약을 신청하려면 미리미리 청약홈 사용법을 알아둬야 되겠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부터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눈에 봐도 사이트가 매우 깔끔해졌어요. 단순히 사이트만 바뀐 게 아니라 이전에는 청약 신청부터 완료까지 10단계를 거쳐야 됐는데 청약홈에서는 이제 5단계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고 편리하고 확실한 청약 신청을 도와드리는 청약홈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청약홈이 이전의 아파트 투어와 완전 바뀐 게 뭐냐면 우선 사용자 인터페이스인데요. 홈페이지하고 모바일하고 약간 연동이 안 되는 것처럼 느꼈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에 뿌려주는 화면하고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화면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혼선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기존의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청약홈으로 모든 은행 청약 가입자가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홈페이지 중앙에 청약 자격 확인 부분이 있는데요.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약 제한사항 확인하고 주택 소유 확인, 승리 확인서 발급, 청약 가점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 소유 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전 아파트 투유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주택 소유 확인을 우선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택 소유 확인은 개인이 건축물 대장이나 과거에 거래했던 등기부 등본 이런 걸 뗐어야 되는데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건축물 대장 정보, 그리고 과거에 거래가 있었다면 실거래가, 거래 기준,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내가 주택을 몇 주택 갖고 있다, 또 주택이 없구나, 점수가 몇 점이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정보를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알아봤어야 되는데 국가에 있는 정보를 청약홈으로 이제 끌고 와서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게 청약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메뉴로 청약 자격 사전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는 과거 부적격 항목인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 부적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목인데요. 우리 집에 세대원이 몇 명이고 정확하게 부양가족 수가 몇 명으로 계산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대 구성원 등록 조회 화면과 세대 구성원 동의 항목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세대 구성원 등록 조회 화면에서 중간에 보시면 자동 등록,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 노란색 배너가 있는데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등 해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정부 자료를 끌고 오는 그런 동의 작업이 필요한데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딸려오면서 이 정보가 세대원, 세대주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남편이 만약에 신청을 한다, 배우자는 세대원 동의를 꼭 로그인을 별도해서 동의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 등본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대원의 명수가 정확하게 표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뀐 청약홈을 한번 보았는데요. 이렇게 간편해진 것을 얼마나 우리가 쉽게 청약할 수 있는가 가상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청약 가상체험이 있죠. 클릭을 하시고 저는 일반 공급 가상체험을 눌러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럼 상단에 하나, 둘, 셋, 넷, 5개로 단계가 줄었죠. 사실 앞서서 사전 정보들을 다 등록했기 때문에 이 단계가 간소화진 게 확실합니다. 예전에는 청약하면서 모든 것을 동시 확인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의 확률이 매우 높았죠. 저는 민영주택을 클릭하시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실제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요. 저는 84제곱을 선택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과거에서는 이 항목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발생시켰어요. 그리고 확인하기 위한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죠. 그런데 정부기관, 즉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줄이고 그리고 선택하는 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개선된 점입니다. 자, 4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청약 신청 자격이 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는 우선 배정 자격이 있는지 봅니다. 본인이 해당되면 체크해 주시고 주소와 연락받을 연락처 입력하시면 짜잔! 청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청약 홈에서는 새로운 기능, 청약 알림이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유료 사이트를 이용했어야 되는데 청약 홈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면 내가 원하는 전국의 시군 단위에서 미리 알람을 받아서 청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죠. 2020년 상반기에만 자이에서는 10곳 이상 전국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람을 설정하셔서 청약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청약 시스템, 청약 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정보가 제공돼서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청약 홈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투기 지역, 청약 과열 지역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은 세대주만이 가능한데 세대원 명의로 청약을 하는 실수. 그리고 두 번째, 소득 계산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세 번째, 해외 체류로 인한 당해 지역 거주 여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청약 신청자가 아직도 알아서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원룡이 박지민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